있죠. 지적인 존재들이 지구에 와 있을 가능성은 전보다 좀 많이 높아졌다. 확실한 증거는 없지만. 그래서 만약 이제 그런 존재들이 지구상에 와 있는데 왜 공식적으로 우리한테 정체를 드러내지 않냐? 이런 질문이라면 컬처 쇼크? 그 존재가 우리하고는 많은 게 다를 거잖아요. 그래서 본질적인 부분을 드러냈을 때 인류가 엄청난 공황 상태에 빠질 수 있겠죠. 많이 비유하는 게 식민지 개척 시대에 과학적인 문물로 무장을 한 그런 개척자들이 원주민들을 만났을 때 상당히 괴멸적인 상황들이 많이 있었죠. 네, 광활한 우주를 보며 한 번쯤 상상해봤을 만한 질문. 외계인은 과연 존재할까요? 오늘은 두 분의 물리학과 교수님 모시고 외계인, UFO, 블랙홀 전부 탈탈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추지윤이라고 하고요. 교수님부터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우석대학교 전기자동차공학부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맹성열입니다. 근데 UFO 박사로 더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이화여대 물리학과에 있는 김찬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럼 바로 질문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 우주 정말 넓고 광활하잖아요. 이 넓은 우주에 정말 우리만 존재를 할까요? 외계 생명체가 실제로 존재하는 거로 생각하시나요? 저는 존재한다고 확신을 하는데 우리 지구에만 생명체가 있다고 하면 너무 누가 그랬죠? 공간의 낭비라고. 그래서 저는 다른 데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근데 아직 이걸 과학적으로 증명한 건 없어요, 아직. 교수님도 동일한 생각이신가요? 예. 저는 지구가 우주에서 아주 특별히 축복받은 위치에 있지 않다면 다른 곳에서 당연히 생명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만약 그런 외계인이 존재한다면 우리처럼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좀 완전히 다른 형태일까요? 글쎄요. 확률적으로 우리하고는 좀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3일 월요일 뉴스타트 1부 시작합니다. 어제 서울은 낮 기온이 35도까지 치솟으며 올해 여름 최고를 기록했는데요. 이번 더위는 두 개의 뜨거운 고기압과 남쪽에서 유입된 덥고 습한 공기, 또 지형 효과가 원인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마치 두 개의 이불을 덮고 온풍기를 틀어놓은 격인데요. 경북 남부는 뜨거운 드라이어 바람까지 정면으로 맞고 있는 것과 비슷하다고 합니다. 정혜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숨이 턱턱 막히는 강한 햇볕 아래 도심 전체가 펄펄 끓고 있습니다. 경북 남부에는 한때 첫 폭염 중대경보가 발령되며 체온으로 또는 더위가 이틀째 이어졌고 서울 등 전국 대부분 지역에도 폭염특보가 확대했습니다. 특히 서울은 첫 열대야에 35도로 올해 최고 기온을 기록했고 열대야 주의보까지 확대했습니다. 기상청은 5km 상공의 덥고 습한 북태평양 고기압과 12km 상공의 티베트 고기압이 한반도로 확장하면서
고기압과 덥고 습한 남풍류의 유입으로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남풍의 지형 효과가 더해지는 경북 포항과 경산 지역에는 폭염 중대 경보가 전문가들은 마치 이불 두 개에 온풍기를 들고 경북엔 뜨거운 드라이어 바람까지 tin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두꺼운 이불을 덮으면 기후 때문에 더 더운데 여기에 덥고 습한 온풍기까지 들면 더위가 크게 다르겠죠. 그런데 경북 지방 같은 경우는 남풍이 영남 알프스 지역을 놓으며 지형적 드라이어 효과를 만든 경우인데 이 바람이 경북 분지에 갇히면서 기온이 더 오른 걸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이 같은 심한 더위가 하루 더 절정을 보일 걸로 예상했습니다. 화요일 이후에는 정체전선의 영향을 점차 받으면서 전국에 장맛비가 내리고 극한 더위도 잠시 주춤할 전망입니다. 하지만 더위가 완전히 꺾이진 않고 장맛비가 그친 뒤에는 다시 기온이 오를 것으로 우려돼 지속적인 대비가 필요합니다. 또 주 중반에는 쌓인 열기 위로 또다시 강한 호우구름이 만들어질 수 있어 폭염 뒤 폭우가 반복되며 복합재난이 발생할 수 있어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첫 열대야가 나타나는 등 전국이 찜통더위에 시달렸던 어제 온열 질환자가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약자분들은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겠습니다. 김주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국에 극심한 무더위가 찾아오면서 관련 질환자가 급속도로 늘어났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11일 기준 전국 516개 의료기관에서 집계된 온열 질환자가 99명이라고 밝혔습니다. 하루 전 온열 질환자가 21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5배 가까이 많아졌고 1년 전 같은 날보다도 2배가량 증가했습니다. 이번 수치는 올해 전체를 통틀어도 가장 높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집계를 처음 시작한 지난 5월 15일 이후 30명대 환자가 나왔던 것도 한 차례에 불과합니다. 폭염이 심해지면서 고령층, 임신부, 기저질환자 등 노약자의 건강관리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65세 이상 고령층의 경우 체감온도가 폭염 중대경보 수준인 38도이면 전체 사망 위험이 19%, 심혈관 질환 사망 위험이 15% 증가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질병청은 무더운 시간대 야외 작업이나 행사, 운동을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카페라테. 또 물을 충분히 마시고 시원한 그늘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기본 행동 수칙을 잘 지켜달라고 덧붙였습니다. YTN 김주현입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내려진 열대야주의보에 시민들은 도심 속 수영장과 한강을 찾아 무더위를 식혔습니다. 당분간 폭염이 이어질 걸로 보이는데요. 취침 전에 냉방과 환기에 신경 쓰시는 게 좋겠습니다. 손효정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주말의 마지막 밤 서울 도심의 한강 수영장은 더위를 피해 나온 시민들로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신나는 음악에 맞춰 물을 튀기고 물살을 가르다 보니 물러날 기미 없는 더위도 잠시 잊을 수 있습니다. 너무 더워서 알바 끝나고 바로 수영장 오자고 해서 오게 됐어요. 분위기가 너무 다들 뜨거우셔가지고 저는 약간 좀 더군다나 신나는 것 같아요. 한 번에 다 사라진 것 같아요. 너무 시원하고 좋습니다. 밤에 노는 게 너무 낭만적인 것 같습니다. 큐브를 타고 엄마 아빠와 물장구를 치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놀다 보니 어느새 어둠이 내려앉았습니다. 물놀이도 식후경, 컵라면과 닭강정으로 출출한 배를 달래면 다시 학교 갈 힘도 샘솟습니다. 맨날 올 수 있고 여기서 살고 싶어요. 그래도 수영장 오니까 더 활기차고 학교를 갈 준비가 될 것 같아요. 한강 공원을 찾은 시민들도 벤치에 몸을 기대고 강물에 발을 담그며 식지 않는 밤 공기를 견딥니다. 찜통 더위가 밤까지 계속되면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부산, 울산 등 전국 대부분 지역에 열대야 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밤 10시가 넘은 시각이지만 기온은 여전히 30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습도도 60%를 훌쩍 넘기면서 후텁지근한 열대야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너무 더워서 집에서 그냥 에어컨 틀어놓고 있다가 밤에 잘 나오는 것 같아요.
확실히 물놀이 하니까 애들도 시원해하고. 당분간 밤에도 폭염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잠들기 전 실내 온도를 충분히 낮추고 냉방과 환기에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경찰과 검찰이 장윤기 사건의 부실 은폐 의혹을 앞다퉈 수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수사팀장을 구속했고 검찰은 수사팀장을 비롯해 4명을 입건했는데요. 추가 소환 조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범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찰 특별수사단이 장윤기 사건의 수사를 맡은 광주 광산경찰서 전 형사과장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장윤기에게 적용된 단순 살인죄의 최종 결정 과정과 수사 상황의 보고 체계를 캐기 위해서입니다. 특별수사단은 제외라인 7곳에서 압수한 자료 분석도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휘부가 증거인멸했다고 보는 겁니까? 광주경찰 지휘부가 어디까지 알고 있었다고 보세요? 앞서 경찰은 장윤기 사건의 증거를 없앤 혐의로 광주 광산경찰서 수사팀장을 구속했습니다. 대기 발령된 경찰관은 이미 구속된 이곳 광주 광산경찰서 수사팀장과 전 형사과장, 경찰서장 등 6명과 광주 서부경찰서 지구대 경감, 장윤기 아버지 등 모두 7명입니다. 경찰 수사가 확대되면서 이 가운데 추가 사법처리 대상자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 광산경찰서를 2차례 압수수색한 검찰도 구속된 수사팀장 등 모두 4명을 입건했습니다. 애초 징역 5년 이상의 단순 살인죄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넘긴 경찰. 하지만 검찰은 기소하면서 무기징역과 사형밖에 없는 강간 살인으로 죄명을 바꿨습니다. 스토킹이어서 왜 찾아갔습니까? 수사 결과 장윤기는 이채원 양 범행 불과 이틀 전에 쫓아다니던 베트남 여성을 성폭행하고 감금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장윤기가 미리 자신의 차량 보수석 문을 열어두고 케이블 타이를 준비한 점 등으로 미뤄 이채원 양을 납치해 성폭행하려다 반항이 거세자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재판에서는 장윤기가 성폭행을 목적으로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는지를 입증하는 게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YTN 김범입니다.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의 피고인 장윤기가 오늘 오전 2차 공판에 출석합니다. 첫 공판에서 입장 표명을 미뤘던 범행 동기에 대해 어떤 식으로 진술할지 주목됩니다. 이정미 기자입니다. 장윤기는 첫 재판에서 여고생을 살해한 사실은 시인했습니다. 하지만 살해 이유나 성폭행 의도가 있었는지에 대해선 추가로 진술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신청한 증거 가운데 차량 블랙박스 영상의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다며 증거를 확인하고 입장을 밝히겠다는 취지였습니다. 블랙박스는 경찰이 사건을 넘긴 이후 검찰이 장윤기의 차량 짐칸에서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장 씨가 평소 해왔던 발언들이 담겨 있는 만큼 의도를 규명할 수 있는 증거로 채택될 수도 있습니다. 검찰은 블랙박스를 토대로 장윤기가 살인사건 이전에 자행했던 다른 성폭행 범죄와 이후의 행보까지 시간대별로 설명해 장윤기의 성폭행 살인 의도를 입증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실제로 이제 과거의 그의 범행과 얼마나 유사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을 할 거고, 실제 유사점이 상당하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정황들도 그런 목적을 밝히는데 주요한 그런 증거 중에 하나로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초기엔 확보되지 않았던 케이블 타이를 검찰이 회수함에 따라 증거와 관련한 추가 증언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검찰이 살인에서 추가한 성폭행 혐의는 변호인이 피고인 장윤기와 입장을 정리해 오겠다고 한 만큼 2차 공판에선 의도와 관련한 진술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의도성을 부인하던 장윤기는 첫 재판 이후 경찰인 아버지와 수사경찰 사이에 유착 의혹이 불거지자 일단 지난 7일 첫 반성문을 제출했습니다. YTN 이정미입니다.
대법원이 보안 수사권 폐지를 두고 처음으로 입장을 냈습니다. 부작용을 막기 위한 충분한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는데요. 지금의 논의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드러낸 걸로 풀이됩니다. 신기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반드시 지켜야 할 대원칙이며 결코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보안 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여권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두고 대법원도 의견을 냈습니다. 제도를 바꾸기 전 충분한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겁니다. 법원행정처는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보안 수사권 폐지는 그 장단점과 관계의 의견을 바탕으로 충분한 수기를 거쳐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제도적 변화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보완 방안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여권을 중심으로 한 국회의 속도전을 두고 사실상 우려 의견을 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법원은 이 밖에도 형소법 개정안에 포함된 재정 신청권자 확대에도 신중 검토 의견을 냈습니다. 신청권자가 확대되면 사건이 폭증할 우려가 있고 절차가 길어지면서 피의자가 오랜 기간 불안한 지위에 놓이게 된다는 이유입니다. 다만 사전신문제도 등 압수수색영장 제도 개선안, 수사 단계에서의 조건부 석방제도 도입 등에 대해서는 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YTN 신기입니다. 삼성전자가 용인 국가산단에 짓는 반도체 팹 1호 공장의 가동 시점을 2029년 하반기로 최대 2년 앞당긴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최근 일각에서 제기되는 반도체 고점론에도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까지 포함한 메모리 빅3 기업의 설비 투자 경쟁은 계속 격화하는 모습입니다. 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용인 국가산업단지에 반도체 팹 6개를 짓기로 한 삼성전자가 첫 번째 공장 완공을 서두르기로 했습니다. 2030년에서 2031년 사이로 예상됐던 첫 가동 시기를 2029년 10월로 최대 2년 앞당긴 겁니다. 6달가량 걸리는 내부 설비 설치를 고려하면 첫 공장을 완공해야 하는 시점은 2029년 상반기. 용인 국가산단 일대 토지를 시용하고 전력 용수 공급을 위한 핵심 인프라를 미리 마련해야 하는 정부의 시계도 그만큼 빨라졌습니다. 절차 때문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모든 절차를 불법이 아닌 한 동행 병행 추진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메모리 빅3 업체들의 설비 투자 경쟁은 최근 일각에서 불거진 반도체 고점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격화하고 있습니다. AI 기업 등의 수요에 비해 메모리 칩 공급이 현재 한참 모자란다는 판단 때문입니다.